네, 오늘은 제가 정기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컨텐츠를 할 건데요. 시장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시황과 함께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포지션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전에는 현금을 거의 안 들고 있었어요. 많아봐야 5%에서 10% 정도? 그런데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병목과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후로 저는 포트폴리오 전체 사이즈를 50%로 축소를 했고요. 팔고 남은 금액은 절반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 자산군의 흐름이 좀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라고 느꼈고요. 원자재 쪽에 단기 투자를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전략을 제 나름대로 짜서 들어가 보려고 좀 타이밍을 재보고 있었는데, 전쟁의 흐름이 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루하루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고, 제가 뉴스를 항상 보거나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실험적으로라도 도전을 해봤을 것 같은데, 제가 보통 뉴스를 하루에 한두 번 단위로 체크를 하다 보니 이런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져서 단기 투자를 생각을 했었지만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대한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포지션을 대폭 축소를 하고, 회복 신호가 보일 때 AI 인프라나 관련주를 분할 매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처음 전쟁이 발발할 당시,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한 시점에서는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할 당시를 기점으로 봐야겠죠. 원래 처음 여론에는 한 달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러면은 타이밍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원유 숏 타이밍을 잡기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전쟁이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고 전 세계의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호르무즈에 하루에 통과하는 원유량만 2천만 배럴 정도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대체할 만한 공급 경로가 마땅치 않아요. 이런 우회가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하루에 260만 배럴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비중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르무즈가 막혀버리면 전 세계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당장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원유를 수송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바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석유를 실어 빨리 날라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해지기까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소 신뢰 회복까지 짧아봐야 수주, 길면은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EU 에너지 기구들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 쇼크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미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원유 가격 상승 충격이 생각보다 길게 남으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가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원유 공급 시스템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익스포저도 지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국 시장이 원유 수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70%나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도 이런 충격이 가장 많이 받을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둔화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전쟁은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보고, 그래도 좋은 점이 그나마 있다면 AI 테마가 이런 순간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라고도 느끼는데, 아무래도 AI가 안보랑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빅테크의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 6,350억 달러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 비용이나 금리, 전력 비용 같은 거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은 아마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S&P 글로벌에서도 고유가가 길어지면 AI 카펙스 조정 시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경고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AI를 안 할 수는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AI 투자를 늦추기라도 한다면은 경쟁국에게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겠죠. 중국이 굉장히 이제 물리적인 열세에서도 괜찮은 모델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이라도 주저하게 되면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에
어지간히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저는 전쟁을 중단기 이벤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거나 완화 신호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회복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AI 관련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3월 30일에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면서 잠깐 살아났을 때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고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같은 반도체 AI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완화 신호가 나올 때 포텐셜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거는 우선순위가 높기는 하지만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들어가지는 않고 완화 신호가 보이거나 흐름이 조금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이 약간 섞여 들어간 거기는 한데 정치적인 부분도 안 볼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보자면 트럼프 지지율이 전쟁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략 36%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아내더라도 전쟁을 어쨌든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6%나 되고요. 이란 공습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60%나 된다고 하죠.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보다 이 전쟁 왜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유 가격 폭등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을 확실히 굴복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고 트럼프 기대만큼 빨리 끝내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2주에서 4주 내에 끝날 거다라고 계속 말은 하지만 이란 역시도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협상하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갉아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든 못 끝내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훼손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올해 있을 중간 선거가 굉장히 트럼프한테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나와야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든 이란과 협상을 하든 최소한 정치적으로 관리 가능한 출구를 찾으려고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뇌피셜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고 수습한 다음에 남은 중간 선거 기간 전까지 어떻게든 여론을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경책을 쓰든 더 완화책을 쓰든 어느 쪽이든 협상을 해서 전쟁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고 돈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론을 다시 돌리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AI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가는 게 이미지상 좋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힘쓸 건데 아마 돈 풀기나 그에 준하는 경기 부양 정책 지원 요인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이 전쟁 이후에 주가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포지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전체 사이즈의 현재 50% 축소를 해놓고 완화 시기에 다시 진입할 총알로 장전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자산군별 판단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글로벌 주식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시점이기는 한데 지금 조금 들어가나 완화 신호가 확실히 나온 뒤에 좀 더 큰 포지션으로 담거나 저는 수익률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일단 관망 추세로 보고 있고요. 한국 주식은 저는 비중을 당장은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게 원유에 대한 파급력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터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회복 신호가 다른 글로벌 주식들에 비해 더 늦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간다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는 담지 않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자재를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하는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조금씩 익스포저를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DBC 같은 원자재 ETF나 금 같은 거를 해지용으로 모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채권이 가장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심하면은 금리 인상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월간 기준으로도 수년 만에 큰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금을 지금은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모든 자산들이 지금 뭐 특별히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 낮은 확률이겠지만 확전이나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다른 어떤 사건들이 터지면은 저도 당연히 의견을 바꾸고 행동도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